안녕하세요. 무정, 진정한 자유연애를 그리다 라는 주제로 발표를 하게 된 일조 한진입니다. 저는 소설 무정에서 자유연애에 초점을 맞춰 발표를 준비해 보았는데요. 앞선 수업 시간에서도 많이 나왔던 자유연애가 무엇인지 무정을 통해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발표의 순서는 자유연애주의의 탄생, 자유연애주의의 이면, 이광수의 자유연애에 대한 가치관, 무정 속 자유연애주의의 표현 양상과 의미 순서입니다. 먼저 자유연애주의란 무엇인지 정확히 알아보겠습니다. 자유연애주의란 문자 그대로 결혼제도나 관습에 얽매이지 않고 자유롭게 연애를 하는 주의 혹은 그런 사람을 뜻합니다. 현대에 이르러서는 자유롭게 연애를 하는 것이 너무나 자연스러운 일이기에 연애라는 단어 앞에 자유라는 수식어가 붙는 것이 낯설게 느껴지는데요. 1910년 초까지만 해도 연애 자체가 조선엔 존재하지 않았던 외국어였다고 합니다. 따라서 서양에서 전해온 러브라는 단어를 일본말로 번역하고 다시 또 우리말로 번역해 나온 것이 연애라는 단어였기에 조선에서는 연애가 낯선 것이자 외국에서 들어온 하나의 사상처럼 여겨지곤 했던 것입니다. 특히 자유라는 말이 붙으면서 연애는 그것이 가지고 있던 그 이상의 자유를 획득하게 되고 자율성을 의미하는 또 다른 단어가 되었는데요. 그래서 1920년대 자율성을 추구했던 근대인들에게 자유연애는 선풍적인 인기를 끌며 근대인이 되기 위한 필수 사항이었을 정도로 엄청난 유행이었다고 합니다. 그렇다 보니 자유연애는 유행을 넘어 강박이 되기도 했다는데요. 진정한 근대인으로 출발하기 위한 도구이자 수단이었던 자유연애가 꼭 선진적인 역할을 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누군가에겐 어두운 속내를 감출 수 있는 은밀한 방식이기도 했으니 말입니다. 자유연애의 핵심은 상대방을 자유롭게 선택하는 것이고 이것은 근대인들에게 사랑을 선택하는 특별한 기준을 주기도 했는데요. 당시 신여성이라는 잡지에서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정신적인 만족을 줄 수 있는 이성을 이상형으로 뽑은 사람들이 많았다고도 합니다. 겉으론 보았을 땐 순수한 영혼의 결합을 이상적인 연애로 보아 도덕적이고 고결한 사랑을 추구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시골에 있는 본처와 자식을 놔두고 똑똑한 신여성을 선택하는 것에 대한 비난을 막는 목적으로 자유연애가 이용되었던 것입니다. 즉, 자신의 도덕성과 정당성을 입증하는 수단으로 자유연애를 이용한 경우도 있다고 하니 빛 좋은 개살구로서 이것은 이면을 가지기도 했던 것이죠. 어쩌면 이러한 애매한 자유연애는 당시의 시대 상황과 연관되어 이해가 되기도 하는데요. 자유연애가 막 성행했을 1920년대는 조언과 같은 과거 가치관과 자유연애와 같은 새로운 가치관이 공존했던 개화기이자 가독이었기에 많은 이들도 두 가치관 사이에서 혼란스러워했다고 합니다. 저희가 살펴볼 무정에서도 이러한 민중의 모습을 자세하게 묘사하여 표현했는데요. 그렇다면 이광수가 자유연애주의를 소설 속에서 어떻게 그려냈는지 함께 살펴볼까요? 이광수는 무정을 쓰기 전부터 이미 자유연애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소년에 비해 어린 버세개와 같은 단편소설을 통해 꾸준히 드러내 왔었는데요. 그는 평소 육체의 만족, 자녀의 생산을 목적으로 한 유교의 혼인제도는 개인의 자발적인 사랑을 막고 자율적인 삶의 영위를 방해한다고 비판하며 행복한 혼인의 축 중의 하나로 자유연애를 꼽았습니다. 이러한 생각을 소설 무정에서도 주제로 하여 다루었는데요. 무정은 1917년 1월 1일부터 6월 14일까지 매일신보에서 총 126회 동안 연재된 장편소설입니다. 이것은 자유연애주의를 대중에게 널리 보급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다고 합니다. 그는 무정을 쓴 동기로 새로운 연애, 결혼 문제를 통해 개화기 남녀가 당시 가지고 있던 고민을 그려내기 위함이라고 말했는데요. 단순히 자유연애를 하는 남녀를 그린 것이 아닌 불완전했던 자유연애를 통해 남녀가 사랑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현실적으로 풀어나갔는지를 그려내고자 한 것이죠.
중심적인 줄거리는 형식이란 근대 남성이 정통적인 가치관을 지닌 영체와 신여성, 선영 사이에서 어떤 사랑을 선택할 것인지 고민하고 결정하는 내용이라고 보면 됩니다. 과거 가치관과 자유연애라는 새로운 가치관에서 혼재하고 있던 과도기의 인물들을 그려낸 것이기에 이야기 곳곳에서 모순적인 인물의 생각과 모습이 보이기도 했는데요. 그들이 어떤 모순점을 갖고 있었는지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전통적 여성으로 표현된 영체는 형식을 진심으로 사랑했는가라는 질문을 받고 충격을 받는데요. 순수한 자기의 마음을 물어보는 질문은 영체가 형식에게 가졌던 감정이 의리였는지, 진정한 사랑이었는지 깊이 생각하게끔 만듭니다. 만약 형식을 사랑하지 않는 것이라면 형식을 위해 죽으려 한 영체의 행동은 모순된 행동이죠. 그리고 형식 또한 신교육을 받고 그처럼 행동하고 싶으나 여전히 구시대적 사고방식을 하는 모순된 인물로 표현되었는데요. 형식은 영체와 선영 사이에서 어떤 사랑을 택할 것인지 고민하지만 그 둘에게 진정한 사랑의 감정을 느낀 것은 아닙니다. 영체와는 어렸을 적 약속 때문에 선영과는 경제적이고 현실적인 문제로 사랑을 나누게 되니 말입니다. 김장로의 딸로 형식에게 영어 과외를 받는 선영도 신교육을 받아 신여성으로 보이는 듯 하지만 부모님의 뜻을 따라 수동적인 형식과 결혼을 하려는 모습을 통해 모순된 점을 보이기도 합니다. 이는 진정한 자유연애가 아니었기 때문이죠. 이처럼 이광수는 자유연애를 하는 남녀의 성격을 고정하지 않고 여러 혼란을 느끼는 감정을 내밀하게 표현함으로써 당시 독자의 공감을 이끌어냈습니다. 진정한 자유연애의 의미가 성립하기 위해선 단순한 남녀의 만남이 아닌 성숙한 내면을 가진 주체로서의 만남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담은 것입니다. 이것이 다른 자유연애 소설과 무정의 차이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동성애의 사랑을 담기도 하는 등 다른 소설과는 차별적인 생각을 심은 것이 이광수의 무정입니다. 이광수의 무정은 당시의 독자에 이어 지금 이 소설을 읽고 있는 현대인들에게도 많은 생각을 하게끔 만들어 주었습니다. 물론 지금은 과거와 달리 자유롭게 연애할 수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우리는 여전히 경제적 문제, 주변인의 시선을 신경 쓰며 온전히 자유로운 연애를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과거의 시대상이었던 소설 무정은 더 큰 창이 되어 현대 연애에 대한 가치를 여러분에게 묻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온전한 자유연애를 하고 계시나요? 라고 말입니다. 이번 발표를 통해 여러분이 스스로 겪었던 혹은 생각했던 자유연애가 진정한 자유연애였는지 다시 한번 고민해 보셨길 바라며 제 발표는 이만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발표 자료의 출처는 다음과 같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